홍명보가 두 경기 연속으로 손흥민에게 충격적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역할을 맡기는 대형 사고를 쳤다. 한국과 파라과이와의 경기를 본 많은 축구 팬들은 홍명보가 손흥민에게 맡긴 전술적 역할에 대해 격분하며 당장 홍명보를 끌어내려라라며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브라질전에 이어 파라과이전까지 손흥민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대표팀 감독으로서 자격 자체가 없는데 감투를 쓰다 보니 정신이 나간 것 같다는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홍명보가 손흥민을 향해 저지른 대형 사고,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0월 14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파라과이를 상대로 A매치 친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브라질과 가진 친선전에서 0대5로 대패를 한 홍명보는 경기 내내 이상한 선수 기용과 이해할 수 없는 전술로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맹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3골을 얻어맞은 상황에서 선수 교체를 하며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수들 간의 맞교환식의 바보 같은 교체를 해 현장 중계진으로부터 의미 없는 선수 교체를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조롱까지 들었습니다. 경기 후 홍명보는 많은 기자들로부터 강팀 브라질을 상대로 이길 것은 기대하지 않았으나 전후반 내내 수비만 하는 쓰리백에서 왜 변화를 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냥 쭉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뇌가 없는 대답을 해 많은 팬들의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명보는 쓰리백 전술을 비난받자 자꾸 쓰리백 포백 이야기들을 하는데 쓰리백은 단지 플랜 B이다. 여러 계획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해 많은 팬들로부터 브라질을 상대로 플랜 A가 통하는지를 봐야지 무슨 플랜 B를 가동하느냐. 누가 보면 한국이 세계 랭킹 1위인 줄 알겠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과거 브라질 월드컵에서 3전 전패를 당하고 접대부 불러 룸사롱 회식을 하질 않나. 귀국길에 이구아수 폭포를 들러 관광을 하질 않나. 그것을 지적하자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사진과 동영상이 폭로되고 나서야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저런 쓰레기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이니 0대5로 지고 나서 그게 플랜 B였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처박아 놓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떠드냐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경기 1시간 전에 홍명보는 좌우 윙어로 엄지성과 이동경을 선발로 내고 이강인과 이재성을 벤치에 앉히는 축구를 거의 모르는 것 같은 이상한 선발 라인업을 꺼내들어 팬들을 망연자실케 했습니다. 게다가 수비형 미드필더인 박진섭을 중앙 센터백으로 놓고 김민재를 좌측 풀백처럼 이동시켜 많은 전문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월드컵에 8개월 남은 상황에서 자신의 주 포션이 아닌 곳에 한 명도 아니고 김민재, 박진섭, 이한범 이 3명을 모두 원래 포지션이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해 수비 밸런스를 다 깨놓았다. 뭘 실험하려는지 알 수가 없는 전형이며 이렇게 되면 수비 실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기 시작 1분 만에 이한범과 김승규가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실점 위기에 놓이는 실수를 저질러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파라과이는 손흥민에게 볼이 투입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견제했고 손흥민이 공을 잡기만 하면 역시 파울로 끊으면서 공을 아예 소유조차 하지 못하도록 서너 명이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중앙에서 자신에게 공이 연결되지 않고 또 고립되며 이렇다 할 공격 장면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아 보는 팬들을 답답하게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좌측 풀백 이명재가 중앙으로 빠르게 크로스를 올린 것을 파라과이가 걷어내지 못하면서 엄지성이 슈팅에 골로 연결되며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좋은 위치에 공간을 만들면서 엄지성이 자유롭게 침투를 하게 한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후배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며 골을 양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팬들은 말을 듣고 보니 엄지성은 좌측 윙어인데 손흥민보다 더 높은 위치에 원톱으로 올라서고 손흥민이 뒤로 빠지는 걸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양보를 하는 것도 있는데 엄지성이 왜 자꾸 손흥민 자리로 들어가서 자기가 슈팅을 한다. 골이 들어갔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것이지만 엄지성은 2부 리그에서도 골을 잘 넣지도 못하는 선수인데 손흥민 자리를 탐을 낸다. 좀 어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파라과이는 선제골을 얻어맞은 상황에서 충격적인 플레이를 펼쳐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을 어이없게 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선제 실점을 한 상황에서도 파라과이가 아예 공격을 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중앙선 아래로 10명 전원이 수비를 하기 위해 내려앉은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선제골을 얻어맞으면 동점골을 넣기 위해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한국을 압박해
공을 빼앗아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시도해야 하는데 파라과이는 엉덩이를 뒤로 빼고 위로 올라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건 뭐냐라며 브라질을 상대할 때 한국의 엉덩이를 뒤로 빼고 3골을 얻어맞아도 공격 자체를 하지 않던 병이 옳맞냐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저건 바로 손흥민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수비 라인을 끌어올렸다가 손흥민에게 얻어맞을까봐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손흥민이 그냥 상대 진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상대는 손흥민을 견제하느라 올라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수비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손흥민 덕분에 선제골을 넣고 파라과이가 올라오지 않는 플레이를 펼쳐 전반전을 여유롭게 1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으로 후반전을 맞이하는데요. 그런데 후반전에 나온 한국 대표팀 선수들의 면면을 보던 축구 팬들은 또다시 홍명보의 뇌없는 선수 기용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바로 후반전 들어가면서 손흥민을 빼고 오현규를 넣은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 때문에 파라과이가 올라오지 못하는데 오현규를 넣으면 이제 파라과이는 수비 부담이 없어지면서 한국을 두들겨 팰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어이없어 하면서 홍명보가 축구를 아는 게 맞느냐. 맨날 훈련이나 경기 끝나고 룸사롱이나 다니니 축구 전술을 모르는 거냐라며 황당해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파라과이는 손흥민이 나가자마자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며 맹공을 퍼붓고 한국은 10분 만에 무려 3번의 결정적 슈팅을 파라과이에게 허용하면서 언제라도 골을 얻어맞고 역전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 양상이 돼버리는데요. 이 상황에서 황인범은 안간힘을 쓰면서 무리한 중거리 슈팅을 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끌어내리려고 했고 벤치에서 이것을 본 손흥민은 황인범의 의도를 알고 박수갈채를 보내며 매우 기특하다는 듯이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오현규는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후반전에만 2번을 맞이했지만 모두 놓치고 이강인이 결정적 찬스를 날려먹는 오현규의 입에 다 떠먹여주는 결정적인 패스를 주고 이것을 오현규가 골키퍼를 제치고 골을 기록 2대0이 되는데요. 결국 경기는 한국이 파라과이에게 2대0으로 승리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홍명보가 2경기 연속으로 손흥민에게 맡긴 전술적 역할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을 원톱으로 놓고 좌우의 실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동경과 엄지성을 놓으면 손흥민에게 집중되는 수비를 분산시킬 수가 없게 되며 손흥민이 자연스럽게 고립되고 손흥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미끼 역할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전반전만 뛰고 후반전에 손흥민을 빼버려 2경기 연속 손흥민은 슈팅 0회를 기록했다. 수준이 떨어지는 이동경과 엄지성, 특히 엄지성을 왜 느닷없이 기용해 실험을 하며 손흥민을 희생시키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고개를 저어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